everyone. This is Rebecca and you can just call me Becky. So today I'm going to upload my fourth video, is it? Okay, so let's start from now and I hope you enjoy. 네, 안녕하세요. 레베카입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영상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영상이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인칭 대명사 다 끝냈고요. 비동사 다 끝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네, 일반 동사입니다. 오늘 일반 동사 하고요. 다음 편인 조동사는 아마 두 편으로 제가 나눠서 올릴 거예요.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일반 동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일반 동사 갈 건데요. 일반 동사는 여러분이 이제 비동사처럼 뭔가를 외워야 된다기보다는 단어를 많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어떤 형태 같은 것들을 외워서 1인칭이면 뭐다, 2인칭이면 뭐다 이게 아니고 일반 동사는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것이 행동할 수 있는 그 말 자체를 우리가 동사라고 부르고 그 동사 중에서도 일반 동사라고 했을 때는 정말 눈에 보이는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한다거나 그럼 말한다 라는 표현 우리가 talk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talk라는 게 바로 말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영어가 조금 어려운 게 talk도 말하다인데 우리 speak도 말하다고요. tell도 말해주다고요. 이런 식의 어떤 같은 비슷한 표현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해석의 미세한 차이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동사에 대해서 이런 동사가 있어요 하면서 제가 동사를 막 200개씩 읊어드리는 게 아니고 이 동사들이 일반 동사도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문장에서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인칭 대명사 할 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동사뿐만 아니라 일반 동사에도 조동사에도 알기는 알아야 해요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 동사에서는 왜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가 라고 한다면 자, 일반 동사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일반 동사의 형태가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는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일반 동사에서 형태가 바뀐다고 하면은 자, 1인칭, 2인칭 복수일 때와 3인칭에서 쓰이는 동사의 어떤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인 문장 한번 해볼게요. 쉬운 것부터 가는 게 너무 좋겠죠. 자,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할 때 우리 나라는 개념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면은 당연히 1인칭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I love you에서의 love, 사랑한다 라는 게 내가 상대방한테 해줄 수 있는 어떤 동사거든요. 그래서 I love you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2인칭도 마찬가지거든요. 2인칭에서는 너는 뭐 그녀를 사랑해로 해볼게요. 그럼 너는 그녀를 사랑해 You love her, you love her 너 그 여자애 사랑하는구나 요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그들은 그것을 사랑해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they love it, they love it. 야,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사랑해. They love 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3인칭을 안 했어요. 자, 3인칭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3인칭은 동사 뒤에 s가 붙는 습성이 생깁니다. 일반 동사에서는요, 3인칭 뒤에 쓰일 때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동사 뒤에다가 s를 써줌으로써 자연스러운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she love him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s를 붙여서 she loves him, she loves him, she loves him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모든 3인칭 뒤에는 우리가 일반 동사에다가 s를 붙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지만 조금씩 변형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떠한 차이점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반 동사 보통은 그냥 s를 붙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말할 때 이런 speak 할 때도 speaks s만 붙이면 되고요. 아까 방금 했던 love 뒤에도 s만 붙여서 loves 이렇게만 하면 되고요. 자, 안 그러면 우리 읽다
read 할 때도 reads 이렇게 가면 되고요. 달리다 run 할 때도 runs 해서 s만 붙이면 돼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s를 붙이지만요. 우리 조금 외우셔야 되는 게 이제 등장을 해요. 그 외우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o나 x나 sh 그리고 s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그냥 s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s를 붙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보다라는 동사 중에서 우리 watch라는 동사가 있어요. watch도 보다고, look도 보다고, see도 보다요. 이런 식으로 보다라는 뜻을 가진 여러 가지의 동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 미세한 차이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se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 있는 것을 뭔가 이렇게 바라볼 때 쓰는 표현이고요. look 같은 것은 가까이 있을 때 보통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look at my clothes, 야, 내 옷 좀 봐봐.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가까이에서 서로 볼 수 있을 때 look를 쓰게 되고요. watch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어떤 화면을 볼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watch the movie 뭐 이런 식으로 watch television 이런 식으로 뭔가 watch는 화면을 보는 느낌의 어떤 보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watch 같은 경우에는 ch로 끝나는 동사예요. 그러면 그녀가 TV를 본다라고 할 때 she watches TV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ch로 끝나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s를 쓰는 게 아니고 이 s를 붙여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 우리가 많이 쓰는 동사 중에 우리 go라는 동사 있죠. 우리 go 하면 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go라는 것도 마찬가지. 나는 교회에 가라고 할 때 I go to church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지만 그가 교회를 가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네, s를 붙여야 되는데 go는 o로 끝나기 때문에 이 s가 들어가서 he goes to church 할 때 그 goes는 이 s가 붙는다는 점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금 o나 x나 should 이렇게 끝나고 s로 끝나는 동사도 다 이 s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한번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거를 다시 한번 또 외워야 되냐면요. 자, 이번에도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y로 끝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럼 y로 끝나는 동사에는 그냥 s를 붙이지 않고 무엇을 붙이게 되냐면요. 네, 똑같이 es예요. 하지만 한 가지를 더 외우셔야 되는 게 이때는요. y가요. 뭐로 바뀌게 되냐면 I로 바뀌게 돼요. 아, 그러니까 Y로 끝나는 일반 동사를 3인칭에 맞추어 줄 때는 I, E, S로 바뀌는구나. 자, 그러면 같이 예문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영어에서는 자음이라는 개념이 있고 모음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그런데 이 y가 is로 바뀌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요.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 is로 바뀌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음이라 하면 모음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음이라고 할 때는 엄마 소리라고 해서 갓 태어났을 때 우리가 울 때요. 엄마 나 태어났어 이러면서 울지 않죠. 보통은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칭얼거려요. 아유 막 이런 식으로 칭얼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을 했을 때 아, 에, 이, 오, 우 해서 A, E, I, O, U 요렇게 나와 있는 바로 이 5가지를 모음이라고 불러요. 이 모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 모음 플러스 Y일 때는 그냥 S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다라는 뜻의 play 있죠. 근데 이 play라는 이 동사도요. 뜻이 되게 많아요. play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방금 말했다시피 놀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연주하다, 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어찌됐건 play를 보시면 Y 앞에 A가 있어요. A는 모음이거든요. 모음 플러스 Y일 경우에는 그냥 S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plays 할 때는 그냥 S 써서 뭐 예를 들어 그녀는 바이올린을 연주해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she plays the violin, she plays the violin 할 때에 그냥 S만 붙이시면 돼요. 하지만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말이 조금 달라요. 이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가 I로 바뀌면서 ES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베카는 수학 공부를 한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Rebecca study math
요렇게 하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 Rebecca도 우리 3인칭이었죠. 사람의 이름은 3인칭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Rebecca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Studies. 그러면서 math가 되겠죠. 그래서 Rebecca studies math.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studies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Y가 I로 바뀌면서 이 S가 붙는다는 거죠. 자, 쉽죠? 이런 식으로 한번 머릿속에 알고 있는 동사들은 그럼 어떻게 변형이 될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가면 돼요. 형태가 아예 다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있어요. H로 시작하는 바로 have 라는 동사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동사는요 3인칭일 때요 형태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어떤 특징들이 있죠. ES가 붙는 경우 뭐 IS로 바뀌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have는 왠지 그냥 느낌상 S가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을 때 I have a puppy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I have a puppy. 나 강아지 있다? 나 강아지 키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녀가 강아지를 키운다라고 하면 왠지 she has a puppy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좀 어색하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have는요 뭐로 바뀌게 되냐면 3인칭일 경우 has로 바뀌어요. 그래서 she has a puppy, he has a pupp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ave는 조금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s가 그냥 붙는 게 아니고 ve가 그냥 s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has로 바뀐다는 점까지 알면은 완전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일반 동사가 여기서 끝나면 좀 시시한 느낌 있죠? 오늘 일반 동사의 뭐까지 당연히 배우겠어요? 우리 비동사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서문 이제 알아야 돼요. 긍정문 다 같은 말이었죠? 그리고 뭐도 있었어요. 맞아요. 문장 안에 not이 들어가는 부정문 그리고 내가 뭔가를 물어보고 싶을 때 쓰는 의문문 있었죠? 그럼 일반 동사는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